지은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태연히 말한다. 시어머니가 빚에 치매까지 있으셔서 저희가 고생이 많아요. 이웃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며느리가 불쌍하지 수군거린다. 말수는 외치듯 거짓말이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모두 그녀를 치매 환자로만 바라본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날, 아들이 단호히 말한다. 엄마, 이제 나가세요.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입가엔 싸늘한 미소가 번진다.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말순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이웃들의 창문 너머 시선, 저 할머니 정말 안 됐네. 그때 골목 끝에서 고급 벤츠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동네가 술렁이며 저 사람들 누구지? 웅성거림이 퍼진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가. 이른 새벽 5시 72세 김말수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0년 된 주택은 겨울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늘 춥고 을씨년스러웠지만 말순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낡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말순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또 시장에 나가야겠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온 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배추와 물을 손수레에 실으며 허리가 아파왔지만 말순은 참았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말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그래야죠. 손주 학원비 벌어야 해요. 말순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말순은 자신만의 자리를 펼쳤습니다. 싱싱한 배추, 무, 파, 상추를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말순에게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거 가져오셨네요. 당연하죠. 우리 손주들 먹을 거니까 좋은 것만 골라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정성스럽게 채소를 골라주며 덤까지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인심이 좋으셔. 모려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말순의 손길에는 정이 담겨 있었고 손님들도 그런 말순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러가며 채소들이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말순은 계산을 하며 오늘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5만 원 정도는 벌겠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손주의 학원비를 보태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니까요. 시장에서 돌아오니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 서지은이 화장을 하고 있었고 아들 박준호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준호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김치볶음밥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은이 거실로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42살 지은은 늘 말순을 대할 때마다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버셨어요? 지은의 질문은 관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5만 원 정도 벌었네. 요즘 채소값이 떨어져서 예전만 못해. 지은은 그 돈을 보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그냥 그만 일하시고 저희한테 맡기세요. 지은의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지 냉정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계속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말수는 속으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일을 그만두라고만 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뭘,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야지. 이때 준호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45살 준호는 평생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자랐지만 결혼 후로는 아내 편에 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쉬셔도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점점 아내 편에 서게 되는 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픈 것 같더라고. 말수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쉬셔야 해요. 괜히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손 놓고 있으라니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준호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말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나가야 해요.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그리고는 화장을 고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도 회사 일이 있다며 함께 나갔습니다. 말수는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혼자 남은 말수는 빈집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갈수록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오후 시간 말수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했지만 가족들은 당연한 듯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이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 조금 취한 듯 보였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어요. 하지만 말순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도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말순은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인 슈퍼 사장 김 사장이 말순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 사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요, 며느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김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님이 그러시던데 말순 씨가 빚 때문에 아들 집에 얹혀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빚을 졌다고요? 평생 남에게 빚진 적 없이 살아온 자신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빚을 졌다고요? 김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며느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지난주에 오셔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도박빚을 져서 집안이 어렵다고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도박을 했다고요? 평생 화투도 안 쳐본 사람이 무슨 도박을요? 김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정말 오해였네요. 미안해요, 말순 씨. 저도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말순 씨가 그런 분이 아닌 걸 아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님이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요. 확신에 차서요? 말순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계속해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도박을 좋아하셨는데 나이 들어서 더 심해졌다고요. 그래서 빚이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라니 지은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지어낸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이요? 제가 평생 벌어도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빌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며느님이 워낙 자세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맨날 시장에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도박장에 가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것조차 도박으로 둔갑시켜 놓았다니 지은의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님이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말순 씨가 도박 중독이라서 가족들이 고생한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지은이 자신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만난 이웃 박순자도 말순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의 말투에는 어딘지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죠. 뭘? 말순이 대답하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잘해주니까 다행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더욱 힘들 텐데 말이에요. 순자의 말에서도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 모르는 척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말순 씨.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순자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빚 때문에 우리 집에 얹혀 사시는데 아직도 일을 나가시려고 해. 말수는 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셨는데 본인은 모르는 척 하시거든.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아. 우리가 다 떠안았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맨날 돈 벌러 나가신다고 해. 정말 스트레스야.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은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언제 도박을 했고 언제 빚을 졌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치매라니,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과장했을 뿐이에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공감한다고 한 말이에요. 과장이라고?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게 과장이야? 말수는 화가 났습니다. 수천만 원 빚이 과장이고 도박 중독이 과장이고 치매가 과장이라는 거야?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퍼져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뭐가 됐는지 알아?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은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무성의했습니다. 이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지은이가 나한테 빚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 내가 도박을 해서 수천만 원 빚을 졌다고, 치매까지 있다고 말이야.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즉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여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시어머니 얘기를 하길래 그냥 공감한다고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과민 반응이라고? 말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평생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인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아내의 편을 드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지은이 말을 믿는 거야? 내가 정말 도박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은이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말수는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의심의 여지는 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가족끼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말수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모습이 어이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동네에 얼마나 퍼져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 누군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언급할까봐 집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도박꾼이자 빚쟁이로 낙인 찍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만 있다 보니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굴었고 아들 준호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마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 최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말순과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말순 씨, 안녕하세요. 순이의 인사는 평소와 달리 어색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순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딘지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말순 씨. 순이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말순 씨네 집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요. 무슨 걱정을 말이에요?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부녀회 모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박빚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치매 증상까지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 부녀회에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이 씨, 그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 도박을 했다고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말순 씨가 그런 분이 아닌 걸 아니까요. 그런데 며느님이 워낙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 분위기예요. 구체적으로요? 말순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10년 전부터 도박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소액이었다가 점점 커졌다고요. 지금은 빚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빚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시장에 채소 팔러 간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도박장에 가신다는 거예요. 벌어온 돈도 다 도박으로 잃어버리신다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니까요. 얼마나 힘드실지 다들 동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까지 있으셔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이 씨, 저는 정말 그런 일 없어요. 믿어주세요. 순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야 말순 씨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며느님이 워낙 자세하게 설명하시니까요. 그때 지은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이를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순이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순이는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순 씨 안부 묻고 싶어서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순이가 나간 후
지은은 말순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순이 언니한테 뭔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동네에서 내가 뭐가 됐는지 알겠더라. 말순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지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사실이라고?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게 사실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순이 언니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말순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지은이가 동네 부녀회에서 내가 도박을 해서 5천만 원 빚을 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대. 그리고 치매까지 있다고 했다는구나.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즉시 변명했습니다. 여보,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해라고? 말순은 분개했습니다. 순이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오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말순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도 그 소문을 믿는 거야? 준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소문이 퍼져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요. 지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보.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 모두 망가져요. 말순은 이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린 장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가족회의를 좀 해야겠어요. 말순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회의를 말이냐? 지은도 함께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요. 저희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준호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더는 못 모셔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 모두 망가져요. 주변에서 다 소문 퍼졌고 제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제 그만 나가세요, 엄마. 준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내가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저희 명의예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준호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드릴 테니까 갈 곳을 찾아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정말로 나가셔야 해요. 말순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말순은 갈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이 새 나이에 받아줄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네에 퍼진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지은이 다시 말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일주일이 지났어요. 약속대로 나가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갈 곳을 못 찾았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약속은 약속이에요. 오늘 당장 나가세요. 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결국 말수는 낡은 보따리에 옷까지 몇 벌을 담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는 옆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말순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에서 내쫓긴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룻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말수는 동네 찜질방을 떠올렸습니다. 적은 돈으로라도 하룻밤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찜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찜질방 사장은 말순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댁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요. 말순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기도 민망했고 혹시 동네 소문을 알고 있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룻밤만 쉬어가려고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마치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말순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녀온 교회였고 그곳에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을 본 이옥순 권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말순 씨.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옥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찍 와서 기도 좀 하려고요. 이때 다른 권사님인 박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말순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님한테 들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렵다면서요? 말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교회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박 때문에 빚을 많이 지셔서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치매 증상도 있으셔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지은의 아기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들, 그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 도박을 했다고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 씨, 며느님이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일 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럼 제 말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저 정말 그런 일 없어요. 평생 도박 한 번 안 해봤어요. 미영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 그런 말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요즘은 도박 중독 치료하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요.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마저 자신을 도박 중독자로 보고 있다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옥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며느님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부인하셔서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다른 교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을 보는 시선들이 모두 동정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인 중 한 명인 최영자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님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시면 또 도박으로 쓰실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저희도 믿고 싶지만 며느님이 워낙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도박 중독이 사회 문제라고 하잖아요. 말수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의지해온 신앙 공동체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밖에서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교회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고립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말수는 예전에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김복녀는 말순보다 몇 살 어린 동료였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복녀의 집 문을 두드리자 복녀가 나왔습니다. 말순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 말순 씨. 어쩐 일이세요? 복녀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말순이 간청했습니다. 복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에 앉자 복녀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사실 며느님이 얼마 전에 찾아오셨어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여기까지 왔다고?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박 중독이라서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혹시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러 오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인간관계까지 차단하려고 미리 손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복녀야,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나 정말 도박 안 해. 복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씨, 저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니까 믿고 싶지만 며느님이 워낙 자세하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요즘 말순 씨가 시장에도 안 나오시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그럼 너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심한다기보다는 조심하는 거죠. 만약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말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마저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말순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님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복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다시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을 세어보니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말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던 말수는 주머니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남겨둔 개인 물건들을 가져오면서 혹시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앞에 섰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집이었지만 이미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아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 하는 기대와 또다시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을 보자마자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방에 두고 온 물건들이 있어서 그것만 가져가려고.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여보가 어머니 오지 말라고 했어요. 물건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갖다 드릴게요. 내 물건인데 내가 직접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또 무슨 소문이 날지 몰라요. 이때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지은아?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또 왔어요?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수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져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고시원비는 대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말순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 살았나?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거야? 준호의 얼굴에 잠시 고민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평생 희생한 건 현실이 아니야? 지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저희 가정이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보게 할 수는 없어요. 말수는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모른 척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물건이라도 주면 안 되겠니? 말순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따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다예요. 나머지는 다 정리했어요. 말순이 보따리를 받아보니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이것뿐이라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은 어디 있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빚 갚는데 다 썼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저희가 더 보태야 했어요. 말순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빚을 말하는 거야? 나는 빚진 게 없는데.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네요. 치매라고? 말순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 지은이 이웃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은이 즉시 설명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집을 못 찾으셨어요. 지금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그래요. 가족들이 고생 많으시겠어요. 말순은 분개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모시고 가세요. 어르신이 흥분하시면 더 안 좋아요. 준호가 말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야 해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말순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 내가 왜 가야 해? 여기 내 집이야. 지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주변에 모인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치매가 심하신가 봐.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네. 나이 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말순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이웃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도박 중독에다 치매까지 있으셔서 요즘 많이 힘들어요. 어디 모실 곳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한 이웃이 지은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참 고생 많으시겠어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다던데 가족들이 정말 힘들죠. 또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 결국 전문 시설에 모셨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말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말순의 말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가족들 말씀 들으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말순은 아들의 차가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까지 부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그럴 거야? 네, 정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이웃들에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오셔서 곤란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혹시 보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말순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며 말순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에 대한 동정을 받고 있었고 준호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도, 집도, 친구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완전히 쫓겨난 말순은 절망에 잠겨
동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는 하루 이틀 더 찜질방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떨어지면 정말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말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도박 중독자이자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고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네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호기심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고급 벤츠 차량 여러 대가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차들이 이 낡은 동네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말순이 살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다른 차들에서도 비슷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을까? 혹시 텔레비전 촬영하러 온 건 아닐까? 말순도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자신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계신가요? 김말순 여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말순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세요.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성이 말순을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말순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여사님께 큰 신세를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야 찾아뵐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세를 졌다고요?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때 두 번째 차에서 내린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여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박영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때 남편이 사고 나서 힘들어하던?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 나서 병원비도 없고 아이들 먹일 것도 없을 때 여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말수는 그때 일이 조금씩 기억났습니다. 영희 가족이 너무 어려워해서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몰래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일이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첫 번째 남성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여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말수는 철수도 기억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이 격려하고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과거에 말순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한 모습으로 말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각자 성공한 후에 여사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여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힘든 상황에 계시다고 해서 모두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준호와 지은도 집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김말순 여사님입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사님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저희처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번째로 온 남성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사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사람들과 선행의 기록들이에요. 말수는 봉투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운 일, 병원비를 대신 낸 일, 학비를 도와준 일 등 수십 가지의 선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말순 여사님은 빚을 진 분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분입니다. 도박은커녕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영희가 봉투 안의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여사님이 도우신 사람들의 증언과 당시 기록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소문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온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인데 20년 전에 어머니 수술비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여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 남성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할 뻔했어요. 여사님께서 학비를 도와주셔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을 도움받은 사람들은 10여 명이 넘었고 모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지은은 자신이 퍼뜨린 거짓말이 완전히 반박되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말순 여사님은 도박 중독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절약하며 남을 도운 성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족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와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영희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사님을 지켜드릴게요. 동네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벤치에서 내린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준호와 지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과 지금 펼쳐지는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준호와 지은 앞으로 걸어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두 분이 김말순 여사님의 가족분들이신가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영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여사님을 집에서 내쫓으신 분들이군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요? 이때 동네 사람들 중 하나인 김 사장이 나섰습니다. 며느님, 분명히 저한테 시어머니가 도박빚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부녀회에서도 시어머니가 도박 중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은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말순 여사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서류를 펼치자 말순의 선행 기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도움의 기록들, 당시 받은 감사 편지들,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들의 증언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1979년 박영희 가족병원비 지원, 1982년 김철수 사업자금 지원, 1985년 이순자 자녀 학비 지원.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이 지난 40년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무려 50명이 넘었습니다. 도움받은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들은 소문은 뭐야?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네.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아마 옛날 일이고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철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일도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여사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반대편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맞아요. 김말순 씨가 지난달에도 우리 집에 쌀을 갖다 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비도 주시고요.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지은을 직접 대면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지은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통장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도박과 관련된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통장 사본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의 통장에는 시장에서 번 돈이 들어오고 생활비와 남을 도운 돈이 나간 기록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순이가 지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님,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지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말순과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옥순 권사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미안해요. 며느님 말만 믿고 말순 씨를 의심했어요. 미영 권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님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정말인 줄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준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들분, 정말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준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사정이 복잡해서요. 동네 소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문이라고요?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데요? 바로 며느리분이 하신 거짓말이잖아요.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께서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여사님께서 평생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그 돈을 모두 가져가시고는 시어머니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하셨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분은 여사님의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미리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죠. 동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완전히 계획적이었네. 복녀도 나타나서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며느님이 저한테도 와서 말순 씨가 도박 중독이라고 하시면서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준호는 드디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사실을, 아내가 어머니의 돈까지 가져갔다는 사실을,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낱낱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말순에 대한 동정으로 들끓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집에서 내쫓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 말만 믿고 엄마의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운함과 동시에 모성애가 밀려왔습니다. 일어나거라, 준호야. 무릎 꿇고 있지 말고.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제가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이때 지은도 말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말순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장본인이었지만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은 지은의 변명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지은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돈도 제가 가져갔어요.
3천만 원 모두 제가 써버렸어요. 어머니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하고는 제가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썼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돈까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너 정말 그랬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께도 여보에게도 정말 죄송해요. 철수가 말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사님을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영희도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집도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도와드릴게요. 여사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말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말순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말순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며느님 말만 믿고 말순 씨를 의심했어요. 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부녀회에서 말순 씨 뒷얘기한 것도 죄송하고요. 교회 사람들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옥순 권사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교회에서도 제대로 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함께 신앙생활해요. 말순은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거라. 그리고 지은이도. 두 사람이 일어나자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게 더 아팠다. 준호의 얼굴에 더욱 깊은 후회가 스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제대로 들을게요. 지은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 모두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평생 어머니께 잘해드릴게요.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돈은 됐어. 대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거라. 진실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큰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는 말순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요.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그날 이후 말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했고 교회에서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고 지은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손주가 말순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말순은 손주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살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항상 진실하게 살 거라.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게 뭐 있니? 우리는 가족이잖니. 그날 밤 말순은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고통은 진실로 끝났고 말순의 삶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손주들과 함께 진실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